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강연인데요. 오늘 전기훈 서울 북부지역, 대한사랑 서울 북부지역 본부장님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대한의 역사와 원형 문화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훈 대한사랑 교육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죠. 대한의 의군. 그리고 오늘 앞에서 제부장님들 취임식도 했는데요. 일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역사 광복을 이루고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복원하려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낮에는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도 하고 하셨지만 밤이 되면 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혼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했던 것이 독립운동의 그 이면의 그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쭉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을 한 지가 벌써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도 76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이 역사 광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역사 면에서는 식민지 속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을 하려면은 고대사 역사의 첫 단추부터 그리고 근대사 그 끝 단추까지 이것을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이 동북아의 역사 전쟁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주된 국가는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죠. 그러면 이 역사 전쟁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각 나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전쟁의 주제는 뭐냐면 사관입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눈. 그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관은 황국사관이라고 하죠. 황국사관. 이제 천황의 나라다. 천황. 그죠? 일본은 천황의 나라라고 자기들 스스로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 뭐 천황이라고 하든 뭐 그게 무슨 뭐 자기 나라 왕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황국사관은 침략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황, 아주 뭐 각 나라마다 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황이다. 아주 높은 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은 우리 밑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침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사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그 역사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역사 전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의 2000년 전 동북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그죠? 이제 이 한반도가 대부분
중국 땅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조금 남아 있죠. 그리고 만리장성이 여기 두만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되어 있는 것은 낙랑군에 대한 것. 그 낙랑군은 조선 반도에 설치한 한사군의 하나다. 그 위치는 평양 부근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한국 조선은 대부분이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것이 일본의 역사관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요 아랫부분은 뭐냐면 뭡니까? 임나라고 하는 가야라고 하는데 그것을 임나라고 하고 임나라고 부르는데 야마토 조정, 일본의 조정은 반도 남부의 이 땅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요 밑에 요거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일본이 대륙으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역사관이거든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여기가 임나일본부의 일제의 식민지였다.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본사 연표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4에서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 자, 이 그림 사파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그린 부도처럼 자기들이 그린 거죠. 이제 신공황후 15대 응신왕의 어머니가 신라에 쳐들어와서 신라왕을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까지 굴복을 시켜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그림 보는 게 빠르죠.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 그죠? 이 신공황후가 뭡니까? 백제, 신라, 고구려까지 이렇게 정벌을 했다. 어린아이들의 그 시각 속에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일본석이라는 책이죠. 일본석이라는 책은 720년도에 간행이 됐는데, 일본의 태고시대, 신화시대 때부터 해서 697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일본의 고대사, 물론 그것들은 다 이제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이전에 어떤 신화 시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넣은 거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공황후가 신라를 쳐들어갔는데 신라왕은 두려워서 싸움하면 사라지게 되었다.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은 그죠? 신라가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군세를 엿보더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황후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오늘 이후부터 우리 스스로 제후국으로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직갈진 이야기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만이다. 일본석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게 사실일까요? 자, 4세기, 6세기 이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일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이게 일본 사람들의 역사의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이렇게 병합을 했죠. 조선을 점거를 했습니다. 그 초대 총독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력으로 와서 조선을 점령을 하고 보니까 의외로 쉽거든요. 그죠? 30만 동학군을 그냥 학살을 하고 뭐 해버리니까 조선 조정은 힘도 없고 그냥 뭐 익은 고구마 젓가락으로 푹 쑤시면 쑥 들어가듯이 조선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청나라하고 주도권 싸움을 한 거지 조선 먹는 건 너무너무 쉬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조선은 거저다 이렇게 해서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1919년에 이 조선이 물렁한 고구마가 아니라 그죠? 전 국민들이 갑자기 의병처럼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야 깜짝 놀란 거죠.
조선인의 저력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대 총독이 뭐라고 하냐. 야, 이거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심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민족적 반항심 때문에 복종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역사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손을 대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역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일본의 역사 연구는 뭡니까?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육 지침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조선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조선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자긍심,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긍심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각색을 해야 되겠다. 각색. 역사를 왜곡하겠다 이거죠. 왜곡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역사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역사로 이렇게 해서 그 피해의식을 심어주고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해서 자기를 부끄럽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 일본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일본 문화의 아류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고 아, 나도 일본에 합류하고 싶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영원히 조선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씨 개명도 하고 조상 당군을 무엇보다도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이게 일본의 이 역사 전쟁의 그런 그 방법론이었던 거죠.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 우리 한국은 기록을 그렇게 잘하는 민족이죠. 나라죠. 그죠? 기록 유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역사를 어떻게 각색하고 왜곡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런 사설을 다 모아가지고 20년만 권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까 상임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저기에서 저 자리에서 20여만 권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남산에서 소각했죠. 이 사진 저 문 열고 나가면 이 그림이 나오죠. 그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일본에 신궁이 있었던 자리면서 그런 사설을 이렇게 소각을 했던 이 자리. 그리고 워낙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니까 그런 귀한 국보급 이런 책들은 이 총독이 자기가 빼돌려 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져갔죠.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 어디까지 뒤졌냐? 대마도까지 뒤졌다. 대마도도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뭡니까?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그거였습니다. 이걸 다 잊혀져가지고 잘 모르는데 대마도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반환하라. 지금 독도 분쟁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랬다 이거죠. 그 뒤로는 그냥 친일파가 득세를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사그러들었지만 이 대마도에도 그런 서적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거죠. 이것까지 다 끌어다가 가져가고 불태우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제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그 20만 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니다. 거기에 그냥 책들이고 역사책이 굳이 역사책 아니다. 이런 변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네다니엘 페퍼라는 이 기자의 증언을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그죠? 일본인은 즉시 합병조약이 체결되자마자 국사는 전부 압사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획이라도 기록한 적은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일본이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 조선의 방방곡곡을 다 뒤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폐기하고 이걸 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책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에 간다.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그 분위기를 외국 기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때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싹 이렇게, 그죠?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은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조선의 역사를 조선인이 아닌, 그죠? 일본인들이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 결장 형성에 이르기까지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그런 스토리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직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 기록에 있는 사료. 이건 뭡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별 필요 없는 그런 사료들에만 의거한다. 이 말이죠. 일본인들은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게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37년 1위까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6년 동안 100만 엔의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왜? 일본이 조선을 지배를 해보니까 이 역사를 말살하지 않고는, 혼을 말살하지 않고는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지 못한다. 언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세, 언제 또 일어나가지고 달려들고, 그거를 너무나도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기간에 35권의 조선사, 한국사라고 부르는데, 한국사 국사책을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선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선사 편수의 회장이 누구냐 하면 역사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 연구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 연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자,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 2조입니다. 규정 1조는 뭡니까? 1조는 조선사 편수회가 뭘 하는 기관이다라는 게 1조겠죠. 그리고 2조가 뭐냐? 그러면 조선사 편수회의 그 수장, 책임자는 누가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역사학자가 역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들이, 일본 군, 그죠? 그리고 일본 헌병, 그 다음에 이런 정한론자들, 군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회를 맞도록 아예 저렇게 못으로 박아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본의 그런 일본의 역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사관이 뭐냐? 첫째는 일선동조론. 간단하게 살펴보죠. 타율성론, 정치성론. 자, 일선.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동조. 할아버지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냥 한 뿌리다. 이러면은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일본의 아류가 조선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일본 문화의 아류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사대하고 중국에 소속되어 있고 하는 이런 거죠. 만선사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타율성론입니다. 타율성. 조선인들은 타율적이다. 한국인은 자율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외세의 지배와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전을 일으켜왔다. 늘 외세에 기댔다. 큰 나라에 기댔다. 자기들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성론이다. 조선은 발전이 정지가 되어 있다. 근대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봉건 사회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일본이 와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부터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는 거죠. 이 주장. 이걸 만든 거죠. 이거를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써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나오는 거 반도사관원에 있죠. 반도. 조선인들은 반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뭐 만주고 어디고 뭐 이런 거 간도고 그쪽에 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그거는 다 거짓 역사고 반도 안에 이렇게 오고라져 갇혀있던 이런 역사를 조선의 역사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선인들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식민사관의 틀을 만든 그 당시에 일본 학자들, 뭐 학자라고 할 수 없는, 여기 나오면은 이나바 이와키치, 구로이타 가스미, 이마니시 류, 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활동을 했던 일본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다소 키치. 이 사람들은 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은 이제 조선 총독부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했던 그런 사실 학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마니시류의 그 대표적인 그 자기가 연구를 해서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뭐냐면 첫째가 단군이 신화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공인된 역사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만 잘 봐도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역사 문화에 나오고 그걸 잘 들여다보면 고구려 이전의 어떤 문화적 배경도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은 삼국사기의 앞부분 한 3분의 1은 믿을 수가 없다. 조작되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신라도 뭐 초기는 전부 그 신화시대다. 그리고 신라 왕위 계성 22대까지는 다 조작된 거다. 자기들 나라 일본 서기에 있는 그죠 1대부터 뭡니까 15대까지 있었던 그게 진짜 조작된 건데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조작되었다고 이렇게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죠. 이 이마니시류가 단군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영역을 받은 게 뭐냐면 단군을 부정하게 해라. 이걸 조선 총독부 영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단군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선에 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을 찾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면은 그죠? 고조선 비사 글자가 좀 작습니다.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그죠? 표본, 삼성, 밀기, 그죠?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이런 책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에는 역사서도 없고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거를 역설적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다 수거를 해서 불살라버리고 자기들은 그거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거 취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아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가지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 기록이 처음에 나오죠. 옛날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구절들은 뭐 이런 스님이 뭐 이렇게 윤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써먹을 가치가 있는데 요게 걸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마니리슈 이자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굵은 펜으로 뭉개가지고 환인. 옛적에 환국이 아니라 환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사를 인물사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판본은 전부 수거를 해버리고 자기가 만든 이 환인으로 만든 이 책을 경성제대 그 본으로 해서 이것만 보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거는 못 보고 환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도록. 아니 이게 학자입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큰 죄악을 범하는 거고요.
자, 앞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식민사업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한 4, 5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일본 학자인데, 이 앞에 했던 자기 선배들의 뭡니까? 신라 대무랑 신라 왕위에서 다 같은 소리 하죠. 옛날 일본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 근데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해방이 됐어요. 만세하고 막 일본 사람들이 물 썰물 빠지듯이 싹 다 떠났죠. 거기 괜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길에 나돌아다니다가는 야, 잡아라. 몸에 맞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 이 일본 역사학자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서울대 그 역사과 교수들의 선생님 대접을 받으면서, 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뭐라고 했냐?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9월 말 일본에 의한 조선병합은 고대의 복원이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 완전 그 일본 역사, 그 황국사관의, 그 식민사관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된 뒤에도 서울대를 들락거리면서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들한테 선생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경받았다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해방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의 역사학과는 뭐예요? 해방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다소키치 임나일본부서를 더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더 확대 재생산을 한 인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군신화란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 대학의 카사넬리 교수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아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은 일제시대 식민지 정부에 고용된 학자들이 한 연구의 부산물이다.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한국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 왜 한국 사람들이 저러느냐. 이거를 이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제는 한국의 전통적 사회 정치 제도를 파괴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신도 파괴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역사와 정신이 우리가 파괴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역사학자들이, 일본 역사학자들이 정말 뭐 서양에서 도입된 실증주의 사학의 이론을 가지고서 조선사를 연구를 해서 그 조선사를 35권이나 이렇게 그렇게 썼냐?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한국인들이 기록한 한국사는 다 구닥다리 방식으로 역사를 쓴 거고, 우리는 신학문에 의해서 실증주의 사학으로 조선사를 썼다. 이거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익재단에서 2019년에 이 식민사학자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했느냐?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 저도 그 학술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학문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전부 천황주의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스다소키즈는 좀 나았는데, 한번 천황주의, 이런 군국주의에 좀 반대하는 논문을 하나 썼다가 아주 죽음의 협박을 받았죠. 그래서 완전히 스다소키치도 천황주의자로 완전히 다 변신을 해버린 그런 과정들을 이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밝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지성인들의 두 얼굴, 을미사변을 일으킨
미우라 본사, 이 외교관이잖아요. 이거 어제 그제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당시 그 미우라 본사 밑에서 있던 영사관보, 호리그치 쿠마이치 영사관보, 이 외교관이죠. 이 동경대 법대 나오고 이런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 뭐 깡패들을 시켜서 깡패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 가서 칼 들고 휘젓고 했던 것이 그 뭡니까? 하버드대 나오고 그죠? 동경대 법대를 나오고 했던 이런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그런 짓을 자행했다는 것이 지금 어제 그제 밝혀진 겁니다. 이것도. 그 칼을 지금도 신사에다가 보물처럼 보관해있고 이거 역사적인 기념물로 보관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때 기자들도 뭐죠? 하버드대학, 프랑스대 유학파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일본 지식인의 두 얼굴 이거를 알아야 정말 식민사학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때 이 이마니시 류라고 하는 그 조선사 편수의 그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 밑에서 일하던 부역을 했던 친일파 역사학자가 이병도라는 양반이죠. 이병도. 근데 이 양반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60년도에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문교부. 학생들 가르치는 책임자. 그러면서 우리 사학계의 거물이 돼요. 그래서 뭐 이병도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 대한민국 실정사학의 시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전에 실정사학이 없었는데 서양의 역사 학문인 실정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시조다.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인물들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뭐 했던 사람이냐. 바로 그 식민사학자들 밑에서 조선사 편수에 뭡니까 수사관보를 했고 촉탁을 했고 이름이 다 나오죠. 했던 인물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대로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낭낭.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였고 420년 동안 식민지였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이병도 씨가 낭낭군고라는 논문을 씁니다. 낭낭군고. 낭낭군이 도대체 뭐냐? 낭낭군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지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산 그러면 어딘지 아시죠? 용산. 그 다음에 뭐 일산 그러면 일산 거기. 그죠? 뭐 판교 그러면 판교 거기. 뭐 영남 그러면 여기. 호남 같으면 여기.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낭낭 그러면은 낭낭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그 낭낭이라는 지역에는 수성현이라고 하는 그 하부 또 지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낭군 수성현이 만리장성의 종점이다. 이게 중국 역사석에 일관되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병도 이 양반이 낭낭 논문을 쓰면서 수성현이 어디냐, 낭낭군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면 수성현이 어딘지를 알면은 그 낭낭군이 어딘지 알 수 있지 않냐? 수성현이 어디냐? 그러면서 황해도 수안이 있는데 이 숫자하고 같네. 그래서 여기에다 비정을 해버립니다. 낭낭군 수성현이 황해도 수안이다. 그래서 낭낭은 여기에 있었다. 왜? 반도사관 때문에. 반도사관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한국은 이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한반도에 낭낭군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중국이 여기 와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네. 그러면 조선의 범위가 여기까지 확장되잖아요. 이 반도사관이 안 되니까 끼워 맞추려고 이 대동강 부근에 있었다.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도 안 맞는 수성현을 수안군이라고 비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문교부 장관, 이런 거물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반박할 사람이 없죠. 학문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학계는 그렇게 정해져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이죠. 띵홍아. 그래. 그러면서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만리장성이 여기가 끝인데 이거를 끌어다가 어떻게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들입니다. 일본도 뭐 중국이 좀 확장되는 건 그렇지만 조선을 묶어두는데 우리는 찬성.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합작으로 인해서 만리장성 끌어들이는 그 동기를 우리나라에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연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부여, 동여, 옥조 이런 것은 동래국가. 그 다음에 낭낭이라고 하는 중국 식민지가 여기에 딱 버티고 420년을 있었고 거기에서 지배를 받다가 고구려 고주몽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구려가 생겨나가지고 처음에는 비실비실 하다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갔다. 이게 우리 한국사의 다다. 이렇게 일본이 만든 거. 요거를 뭡니까? 우리 그 역사연표에서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병도 밑에서 배출된 제자들이 우리나라 학계에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단국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군단 후보생들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군단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단국대가 단군할 때 단이거든요. 단군. 나라국자. 그러니까 단국대라는 것은 그 창립자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그 학교를 열었는데 그 단국대에도 역사학계는 다 여기에 이 식민사관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단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덕담으로 단국대가 그런 학교라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군단장 얼굴 표정이 싹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웬걸? 전 우리나라의 모든 강단이 학계가 그렇게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배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 학생들 다 똑같죠. 그 밑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고 하는데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원대 교수죠. 당군 고조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망했다, 없어졌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47%가 당군은 가상인물이다. 37%만 실존이다.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의 뿌리,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국조, 그죠?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니까 자꾸 분열을 하는 겁니다. 분열하고. 고구려 백제신라가 분열하고 영남과 호남이 분열하고 좌우가 분열하고 이제 분열을 해서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 이런 관계로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그 구심점. 집안에 어른이 딱 있으면은 자식들이 싸우다가도 어른을 봐서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없어지니까 그 집안의 미래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최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0년에 태어나서 2005년 105세를 사셨어요. 105세. 이야, 이분이 한 세기를 사셨습니다. 우리 근태사를 다 보셨어요. 이분이 서울대 법대 초대학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 교수고 그러면서도 한국 상고사의 연구 권위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100년을 살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본 학자들이 너 조선은 이래 이렇게 가르치니까 속으로는 그러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겉으로는 듣는 척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런데 1960년대가 되면서 당군을 진짜로 우리 한국인들도 신화로 보기 시작하더라. 그게 언제예요?
일본인이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는 믿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 같은 한국 사람이 식민사관을 가르치니 먹히기 시작했다. 이러냐. 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최태영 박사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병도를 만났죠. 이병도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이병도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이병도도 이제 말년이 됐죠. 네가 한평생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네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나면은 너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민족의 죄인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그렇게 그 설득을 해가지고 이병도가 마침내 생각을 바꿉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1986년 10월 9일 날 조선일보에다가 이 기사가 나요. 당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의 국조다. 우리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국조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삼국 사기 이전의 고기 옛 기록들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거 전부 아니다. 뭐 이랬는데 당군은 요와 함께 개국을 해서 기자보다 앞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물정들이 많다.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렇겠죠.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 때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 계속 그 역사관이 이어졌는데 1986년에 이게 났어요. 이걸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이병도의 제자들, 이런 강단사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청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그냥 이래가 안 된다 해서 최태영 박사하고 이병도가 함께 공저를 해서 한국 상고사인문이라는 이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고대사를 복원해야 된다. 신화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교과서를 보완해야 된다. 시급하다.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았다. 시급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1986년에 그 기사 내고 1989년에 작곡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이거 다시 써야 되겠네.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죠? 우리 선생님 노망 나셨네. 실정사학의 성부자께서 노망이 나셨네. 노망난 선생님 따라서 이때까지 했던 내 업적, 내 자리, 내 밥그릇 이거 다 포기 못하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자, 이거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영호 교수님이 있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비교적 훌륭한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죠. 이분이 저술한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 책이 그죠? 1997년에 초판이 나와가지고 이게 역사학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고. 그런데 이게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판형을 거듭하다가 이게 뭡니까? 나오죠? 2017년 10월 28일 제2전면 개정판. 제2전면 개정판이에요.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다. 개정을 했어요. 앞에 거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앞에는 책을 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늘상 입에 발린 소리, 그죠? 신석기 시대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농경 사회가 어때가, 그래가, 고조선 비선물이 한 게 있다가, 어떻게 고구려나,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책을 첫 번째 이 표지를 딱 넘기면 요게 나옵니다. 빗살무늬 토기. 이건 우리가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신, 그죠? 이런 옥으로 만든 이런 옥기들. 이건 전부 홍산 문화에서 나온 유적들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이 표지에. 그러면 한영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교 교수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을 거 아닙니까? 그 기르면서 자기도
식민사학의 그 사관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속으로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역사학계에서는 그날로 그냥 매장돼 버립니다. 한영훈 교수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전면 개정판은 이 양반이 퇴직하고 나서 책 쓰는 거야 뭐 얼마든지 쓰잖아요.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이 전면 개정판을 냈어요. 뭐라고 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서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 민족이 국가를 형성해온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의 산동지역, 요서지역, 요동지역, 길림성 지역 등을 포괄한다. 이야, 이거 반도사가 아닙니까? 아니죠. 중국 산동성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한반도 터전이 좁아지면서 신라성통일 이후다. 한국인의 조상인 아사달족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고, 아사달족. 아사달은 그 고조선의 도읍지 이름을 따서 아사달을 한 것이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동이족이죠, 동이족. 한국인의 조상 동이족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동이족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뿌리다. 이거는 양심 있는 중국 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북공정에 동원된 학자가 아니고 원래 그 역사를 제대로 하는 진짜 역사학자들은 하은주 쭉 올라가 보니까 야 전부 동이족 문화다. 이 중국 문화가. 이거를 한영훈 교수님이 그죠? 동이족 문화가 중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달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명을 꽃피웠다. 자, 일본은 일본 문화의 아류가 한국 문화라 그랬죠? 그건 뭡니까? 거꾸로죠. 중국이 동이족으로 부른 아사달족은 중국이 동이족으로 불렀죠. 중국과 달리 알타어를 썼다. 중국과 혈통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화족과. 그 다음에 은나라 때 만든 갑골 문자는 그 지역의 아사달족이 만든 최초의 상형 문자이다. 갑골 문자가 한자의 원형이죠. 그럼 한자를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거 우리 잘 알죠? 한자의 그 발음,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인이 쓰는 말에 이렇게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 아사달족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 도형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 도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야, 그죠? 원방각.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 원방각 있죠? 오징어 게임 만든 감독님도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방각이라는 코드를 그런 그 게임 그 콘텐츠에다 붙여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는 거죠. 이 원방각이 뭐냐? 천지인을 상징한다.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방은 땅을 상징하고, 각은 사람을 상징한다. 이거를 즐겨 사용했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 고유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문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천지인을 발전시켜 문자 만든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서 지방에는 조양, 적동이라는 도시가 있다. 이 홍산문화 이야기하는 거죠. 아사달과 다름이 없다. 그 홍산문화 우리의 한민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조양, 아침에 밝은 그 뭡니까? 햇빛, 그죠? 아사달이죠, 아사달. 같은 거다, 홍산문화가. 그 다음에 단군 신화에 곰이 여자로 변한 뒤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여 허구맹랑한 이야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단군 신화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곰이 여자로 변해서 환웅과 혼인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거 아니다. 한국인의 그 이야기는 뭐냐? 한국인의 조상은 태양 토템족. 이게 환웅이거든요, 환웅. 빛, 광명,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이주해온 환웅족과 그 다음에 곰 토템족, 곰을 토템으로 하는 토착 민족, 그 다음에 호랑이족 있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거. 근데 호랑이는 뭐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 토착 웅족과 이주해온
태양 환원족이 결합을 해서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다. 야, 저는 이거 보면서 다 끝났다. 오늘 강의할 거 없습니다. 오늘 뭐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오늘 강의를 빨리 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죠? 한효우 교수님이 한 거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사람 이래 모여 주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역사 공부하고 한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대로만 가르치면.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효우 교수님이 퇴직하고 나서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대한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도 못하고 그죠? 국가기관에서 못하고 대한사람에서만이 역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제자들은 우리 한용호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고 있냐? 경기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이거 교과서대로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응? 교육 자료를 내갖고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그 제자들,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신화다. 그거 가르치지 마라. 학문 권력을 써가지고 못하게 해요. 못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하냐. 2012년에 그죠?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보니까 북한이 저거 가다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북한 붕괴되고 나면 우리가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 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미국이 딱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북한 붕괴됐을 때 중국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누구 거냐? 우리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이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게 진짜 맞냐? 그거를 갖다가 미 상원에서 학자들한테 용역을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측 주장을 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어떠냐? 한국 측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역사학자들한테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역사학자들한테 이거를 답을 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답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이 지도 있죠? 그죠? 한 차이나 그죠? 중국 옛날 한나라 때 그죠? 여기 요동이었고 이 한나라 땅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낙랑, 진번, 임돈, 현도 4군 식민지가 있었다. 코멘터리가 있었다. 이 지도 그래가지고 설명 달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뭡니까? 옛 조선이 있었는데 이 옛 조선이 여기 보면은 It is believed that all Joseon controlled a considerabl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그죠? 옛 조선이 considerable area, 이 정도의 영역을, 그죠? 한반도의 영역, 그 다음에 만주 이 영역을 컨트롤했다고 believed. It is believed. 믿어진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진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영어 다들 잘 하시죠? 그냥 올드 조선 컨트롤, 옛 조선이 컨트롤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안 하고, 그죠? It is believed. 넘기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 역사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아까 상임사님도 말씀했지만은 동북아 역사 지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를 배우잖아요. 역사 지도를 봐야 역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지도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런 지도 만드는데 47억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걸렸는데 보니까 요 지도, 요게 뭐냐 하면은 담기안이라는 중국 학자가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입니다. 이 지도는 뭐냐면 위초고, 조조, 유비, 그죠? 송건이 삼국을 놓고서 싸우던 그 삼국시대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때 조조의 위나라가 어디까지 들어왔다? 이까지 한반도 이까지 들어왔다 이거까지 한강 이북까지 여기까지 위나라가의 땅이었다. 이렇게 중국의 담기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이 동북 공정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연구는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녔는지 요 지도하고 똑같죠 완전히. 이렇게 해서 지도를 걸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그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덕일 박사님이 거기 가서 막 설명을 하고 뭐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하냐? 또 한 코멘터리즈 인 얼리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한나라 식민지. 이걸 갖다가 예산을 25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전부 중국 식민지였다. 이거 광고하는데 25만 달러를 썼습니다. 뭐 하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국사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사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요거는 중학교 지도고, 요거 중학교 교과서,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뭐, 검정, 국정, 다 똑같아요. 검정도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니?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도 고조선의 영역을 표시를 하는데, 고조선의 영역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 그 지역에는 비파형 청동검이 나온다. 또 뭐가 나옵니까? 고인돌이 나온다. 그죠? 비싼머니 토기가 나온다. 그런 문화를 누리던 그런 유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조선 영역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고조선의 영역은 여기다. 색깔을 항상 다르게 표시합니다. 여기하고 이 밑에 한반도 남쪽하고는. 한번 집에 가서 애들 보면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항상 다르게 해요. 요게 고조선이고 요 밑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게 식민사관의 그 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죠. 유치원 애들한테. 그죠? 사진 캡처. 화농이론죠? 이거는 웅녀. 웅녀가 곰의 곰 껍질을 탈출해가지고 아기를 뺐어요. 이거를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심어주고 있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한영훈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화농과 웅녀가 결혼해서 당군난금을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유치한 거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 결과로 지금 그렇게 활약들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 대연박물관에는 고조선이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그죠? 한국도 이렇게 선전하고, 중국도 이렇게 광고하고, 일본도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다른 미국 세계사 교과서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일본이 가야를 점령을 했다. 임나를 점령을 했다. 그죠? 미국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그걸 따라서 그대로 광고한 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했다. 임나를 보면서 그대로 지지하는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진정한 한국사는 고려부터이다. 그전에는 나라가 아니었고 고구려에 있는 신라의 백제인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 그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 백제의 그 금동향도 같은 이런 엄청난 그 문화, 그죠? 그 고구려 고분에 나오는 그런 철학적인 고분 벽화들, 복식, 음악, 그죠? 그 성곽 쌓는
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 뭐요? 고구려 신라는 백제는 그냥 동네 사람들에 불과하다. 멕시코는 한국은 중국의 예정토였다가 일본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정말 크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짧은 뭐 수십 년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했고, 그러면 중국은 뭐 안 했냐? 중국은 긴 한 2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 역사를 아주 많이 그랬죠. 그래, 그 중국인들의 역사관은 중화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화. 이건 뭐냐? 이것도 침략사관입니다. 왜? 우리 중국은 이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화려한 나라다. 그래서 그건 다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 중국의 밑에 다 무릎 꿇는 제국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화사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전부 복속을 하고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시진핑이 이야기했죠. 역사적으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거를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 트럼프가 이걸 듣고서 야, 시 주석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걸 듣고 나서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 중국이 북한하고만 상대하면 되겠는데 중국이 북한을 자기 거라고 완전히 철저하게 저렇게 믿고 있구나. 이거죠. 그런데 이 시진핑의 한마디는 정말 회심의 한마디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회심의 한마디입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 그래서 뭐 역사 이런 거 공자 뭐 이런 거 지금 뭐 공자하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계급 그런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모택동과 같이 혁명을 했던 주울레는 이 양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가지고 북한 학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쇼비니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많은 문제들이 불공정하게 쓰였다.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막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옛날부터 많이 네 거를 내 거다 이걸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조선족은 기자자손이라는 말을 더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기자조선이라는 것이 역사 왜곡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 모택동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나라의 지도자가 기자조선 기자 묘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조선에 와서 조선을 다스리고 문명화시켰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받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총알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묘가 어디 있어요? 저 산동성 저 밑에 거기 지금 있어요. 초라한 비석만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양반은 다 아는 거죠. 학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큰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 여기. 이 홍산문화라고 그러죠. 만주땅 여기에서 홍산문화 유적들이 막 출토가 되는 거예요. 출토되기 시작하니까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쏟아지는데 이런 거대 유적까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아랑 이런 쪽에서 제천문화 유적도 나오고 이 83년도예요. 1983년도. 그런데 중국 역사도 이걸 발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유적들은 그저 거대한 이런 건축물들이 유적들이 발굴이 돼도 거기에 사람이 관련된 것들이 안 나오면 뭔가 이렇게 단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서도 중국 역사학자들이 야 이거는 엄청난 국가 단위의 그런 유적들인데 인간에 대한 뭔가 없냐 이랬는데 그 다음에 1984년 10월 3일 10월의 마지막 날 이때
이 뭡니까? 여기. 청묘단 묘. 이 지역에서 여신 얼굴 토기가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이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유적의 어떤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문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홍삼,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 거대 피라미드도 발굴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그 보고를 받고 나니까 이때까지 역사 그런 거 뭐 별 관심도 없었는데 중국인들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옛날부터 이 만리장성이 아까 여기가 끝이잖아요. 만리장성이 이렇게 서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만리장성 왜 쌓았냐? 이 만리장성 안쪽은 우리 황하 문명이고 아주 발전된 중화 문명이고, 이 만리장성 순 오랑캐들, 짐승 같은 것들이 살아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았는데, 만리장성 바깥에 여기에서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 더 앞선, 그리고 더 근원적인, 더 뿌리가 되는 유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막 발굴이 돼 나오니까 중국인들의 세계관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국 공산당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자,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황제, 황제, 헌원, 염제, 신농. 한국인들은 우리는 당군의 자손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 헌원의 자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냥 황제, 헌원. 물론 황제, 헌원도 혈통상으로 동이족이지만 어쨌든 황제, 헌원은 중국 땅에서 그 시조로 받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염은 염제, 신농시. 신농시입니다. 신농시. 염제, 신농시. 염제, 신농시는 동이족이거든요. 더 분명한 동이족. 그래서 황제만이 우리 조상이 아니고 동이족인 염제, 신농시도 우리 조상이다. 이걸 중국인들한테 그 역사를 심어주기 위해서 중국인답게 이 거대한 산을, 전부 산이죠, 산. 바위 산을 깎아가지고 염제와 황제 두 석산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 그걸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을 스카우트 하는 거죠.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몇 년 했냐? 20년을 해요. 20년. 1983년, 84년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20년을 해가지고 2007년에 이거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산주 단대공정, 중화문명 탐험공정, 동북공정 하면서 1년에 동북공정의 프로그램들이 막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있죠. 한국 역사에서는 관심도 없고 꿈도 안 꾸고 역사전쟁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신문사관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화 3조당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오냐? 황제, 헌원. 원래 우리 시조고. 그 다음에 신농시. 이건 동이족인데 이번에 우리가 스카우트 해왔고. 이제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치우. 그죠? 치우천왕. 이거는 그 배달의 15번째 환웅이거든요. 환웅천왕이고. 이 황제, 헌원이 치우하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서는 치우는 완전 오랑캐 중에 상오랑캐. 우리하고는 어떻게 섞을 수 없는 이런 존재, 오랑캐의 대표. 그래서 치우를 그릴 때는 막 도깨비로 그냥 괴물로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치우의 활동 영역에서 홍산 문화가 막 터져 나오니까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것도 우리 거. 이렇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치우 천왕도 자기 조상으로 영입을 합니다. 무슨 대선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화사무소장을 이렇게 지어요. 응?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특히 동북 쪽에 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 역사서에 수없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놈들은 조선은 신화다 뭐 이렇게 밀어붙이게 했지만 중국은 자기들 역사서에 곳곳에 조선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 역사니까 있는 걸로 해가지고 고조선의 그 이야기 있죠. 그죠? 이 옥녀,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마늘, 이 조선의 쑥이죠. 웅조, 그죠? 굴 속에서 곰이 지금 나와서 옆에 마늘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그 시조가 되는 그 웅족 출신의 당군 왕검을 자기들 역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걸 어디다 세우냐면 여기 두만강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들이 만주, 그 다음에 동만주, 당군 왕검께서 처음 이렇게 당군 조선을 연 곳이 서만주가 아니고 이쪽이거든요. 이쯤이거든요. 여기래요. 그러니까 이까지 다 우리 거다. 그러면은 만리장성을, 그러면 뭐죠? 지금까지는 만리장성 안에는 우리 양반들이고 만리장 밖은 순 짐승 같은 오랑캐였는데, 그러면 그걸 전부 편입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리장성을 쭉 내려가지고 그저 오랑캐 영역을 누리는 겁니다. 요거를 언제 발표했냐? 2012년 6월달, 그죠?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광명일보에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동북공정을 1983년 그 공산문화 터진 발굴된 그 사건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죠? 30년, 40년 가까이 이 작업을 정말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고구려 산성들을 전부 바꾸죠. 중국 그런 거 잘하죠. 가짜 계란도 만드는데. 고려성을 중국성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 9월에 드디어 그 홍산 지역의 핵심 유적지인 우화량 지역에 이 거대한 도움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이거 이제 우리 거 맞음 하면서 행사를 하고, 그죠? 빵빵빵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조상들 건데 말도 못 꺼내도록. 그래 시진핑이 그 한 말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은 벌써 끝나고 지금 뭐냐? 교과서 선정공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교과서 선정공정. 자, 왼쪽 편에 있는 이 교과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고구려 그 무덤에서 발굴된 그 우리가 삼조고 문양이 나오는 그 해뚜록 무늬 그 관모 그거 장식품이거든요. 뭐 흐려서 그런데 보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는 이거는 원래 중국 교과서,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 그러니까 고구려에 이런 것들이 훌륭한 이런 문화가 나왔다. 요거는 새로 만든 교과서.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가 아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국사다, 국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중국 국사예요. 중국 국사에 한국사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도 중국사고, 백제까지도 중국 역사고, 그 발해는 물론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세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뭡니까? 한복도 저거 거다, 김치도 자기 거다, 그죠? 심지어는 손흥민도 자기 거다, 오징어 게임에 녹색 트레이닝도 자기 거다. 미쳤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렇게 역사를 중화사관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한국의 모든 문화가 이미 중국의 국사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뭡니까?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짝 나오면 한복이 어떻게 넣을 거냐 뭐 하고는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 전쟁에 이런 40년간에 일어난 거를 전혀 모르니까 왜 역사학자들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식민사 그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사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관이죠. 그러면은 황국사관, 중화사관은 기본적으로 침략사관이에요. 그런데 대한사관은 뭐냐? 한이죠, 한. 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것은 밝은 광명을 뜻합니다. 광명. 광명의 사관이다. 그 광명은 뭐냐? 광명은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 국호를 보면 전부 광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환국할 때 환, 빛나는 밝은 환이고, 그 다음에 배달할 때는 밝은 땅이고, 조선하면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땅이다. 고구려도 그 휘황찬란한 전부 광명으로 국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 환의 연장선이죠. 광명의 사관이다. 이 광명의 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광명의 사관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든다. 더 문명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두움을 걷어내서 밝은 인간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역사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가 더 최고고 국수주의고 그죠? 우리나라 역사 좀 하면은 그 맨날 국뽕이다, 환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관에 대해서 전부 무지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사관은 그죠? 인간의 어둠을 몰아내서 광명된 인간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밝은 문명의 혜택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역사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죠? 다른 나라에, 일본과 중국에 그런 거에서 억눌리고, 부정당하고, 왜곡당하고, 이렇게 왔던 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그냥 다 때려잡고, 그죠? 때려잡자 김일성은, 때려잡자 일본놈, 때려잡자 중국놈.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대한사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것의 그 밝음, 이것을 펼치기만 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아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돼갖고, 막 힘센 나라가 되면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대한사관이거든요. 그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자,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역사가였어요. 역사가. 그죠? 석주 이상용 선생, 배감 박원식 선생, 유인식, 김교원, 이시영, 그죠? 역사가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사 광복군들도, 그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대한사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독립운동,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무식하게 가서 총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에 역사 공부해가지고 그 역사의식으로 이 밝음을 되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이동영 선생도 그죠?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당군이다. 당군이다. 신규식 선생도 매일 아침마다 당군 할아버지 영전에 청소 올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독립투쟁했다. 그 다음에 그 무호 독립기념서에도 보면 독립선언서에도 보면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당군 대왕족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공리를 돕는다. 한국 독립당 그죠? 여기 조소왕 선생 대한민국을 이게 한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은 어디서 왔냐? 바로 석유 황국이라고 하는 황국에서 왔다. 환이나 한이나 다
광명을 뜻한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한이다. 이번은 김산 선생이죠. 그날을 위해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이 있다. 나는 이상용 선생이 지은 대동 역사가 국사교재였는데 만주를 달군의 역강을 기술한 사서였다. 늘 역사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는 역사의식에는 좌우 이념이 따로 없습니다. 좌우 이념이 따로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왕조 당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대왕조의 성도 거룩하다.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는 종교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를 독실히 신앙한 분이죠. 그죠? 종교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카톨릭 있죠. 카톨릭은 그때 독립운동할 때 유일하게 신도들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김희중 대주변이 뭐라 그래요? 100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치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100년이 지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하였습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히 침략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응?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이 대주교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죠. 100년의 그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화해. 100년 지난 건 얼마나 그렇겠어요. 천주교 저놈들은 말이지. 남들 독립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총칼 앞에 죽어가고 곰나무 죽어갈 때 저거들은 그냥 하나님만 찾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가 교세 넓혀가고 지금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지금까지 뭐 그러고 앉았다. 그 원망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100년 지나서 이 대주교님 용기를 내서 그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고백합니다. 역사를 바로 찾고 문화를 바로 찾고 자기의 뿌리를 찾고 하는 것은 이념, 종교 이런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 사람은 그죠? 무슨 학연, 지연, 종교, 이념 모든 걸 넘어서서 역사는 인간 정신의 혼이다. 문화의 혼이다. 우리 미래의 그 등불이다. 임시정부 3.1절 선언문에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이래. 황국이죠.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5천년의 국가주권은 한민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그래서 전국과 인격을 보존하였다. 나오죠. 이 역사는 뚜렷합니다. 한국 독립당에서 역사, 거기도 그래요. 황국에서 사만이 끝나기 전까지 쭉 해가지고 황국에서부터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년의 위험에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이게 환빠입니까? 국뽕입니까? 이분들이 있었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안중근 의사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의군.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할 때 나라에서 뭐 돈 주고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임진왜란때 의병이 일어나듯이 의군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이 또 이런 의미를 저격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죠? 뭐 당이 달라도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여당 정치인들을 만나도 역사를 모르고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도 역사를 모르고 그죠? 진보 보수할 때 역사 모르는 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 대한사랑 운동을 해야 된다. 그죠? 독립운동가들은 환국, 배달, 조선 이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다.
북부형은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실제 그러면 진짜 우리의 역사, 일본 놈들이 역사를 그냥 책들을 싸그리 다 훔쳐가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해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진정한 역사,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옛날 그 책들을 독립운동가들이 묶어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다 모아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이 책으로 이렇게 세상에 내놨는데, 그거를 못 잡아 먹어가지고, 그죠? 일제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의 근원을 잃어버렸다. 한국인은 이 임마누엘 페스트랄시 교수가 그래요. 한국인은 한국의 과거를 소개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 당신은 누굽니까? 남녀가 사귀어서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그죠? 뭐합니까? 당신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 전부 과거 이야기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한국인인데 한국의 과거를 소개를 못한다. 그런 혼이 없는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워야 된다. 자, 시간이 5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의 진짜 역사 문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이거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요. 5시까지만 해서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핵심 부분만 하고서 5시경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책, 물론 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고 하면 그런 환단고기 책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자, 삼국유사 고조선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위서예군.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료를 모아서 자기가 책을 씁니다.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제일 앞에 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뿌리는 뭘까? 아마 그 당군하라고, 오늘 당군의 자손이니까. 이련 스님도 나도 당군의 자손이니까 당군 고조선에 대한 그거를 찾아보니까 위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위서. 위나라 역사서죠. 정서입니다. 왕침이라는 학자가 쓴 건데, 그거를 보니까, 물론 이 책은 중국의 그 중화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다 소실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련 스님이 책을 쓸 때 그때는 이 위서가 있었죠. 그거를 보고 뺏겨 쓴 거예요. 위서의 말하기를 내왕 2000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고려말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 고려말부터 2000년,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에 유당군왕검이, 당군왕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입도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해가지고 나라를 열었다. 호조선,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 그게 언제냐? 여고동시.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위서에 있는 사료를 뽑아갖고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고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니까, 그때는 일본 놈들이 다 걷어가기 전이잖아요. 고려 말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때는 그래도 그런 자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기록, 우리의 옛기록, 그러니까 환단고기도 그겁니다. 환단, 황국배달조선, 그 시대의 옛 기록들이거든요. 그 여러 옛 기록들을 보니까 서계 유황국,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국. 적었어요. 근데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요. 하여튼 서자 환웅이 사기천하. 그 환웅이라는 인물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있어서 천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두고 있었다.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자 하는 뜻을 자주 가지고 있었다. 부지자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아시고, 그때는 지도자를 군사부의 개념으로 해서 아버지라고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 태백,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고서 두 군데를 딱 물망에 놓고 보니까 가히 홍익인간이다.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시가 나오는 거죠. 황국이라는 나라의 경영의 방침, 그런 이상, 꿈이 뭐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거를 추구를 했던 것이 황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천부인 3개, 줄 숫자, 천부인 3개를 줘가지고 견왕이지 파견을 했어요. 보내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가지고 웅이 솔도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강어 내려오셨어요. 태백산정 신단수아,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이거 백두산을 말하는데, 이런 스님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자기 딴에는 그 묘양산쯤 되겠네 하면서 갈로 열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보니까 이 삼육유사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묘양산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사관에 맞네. 반도사관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삼육유사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이것도 다 불탈 뻔했는데. 아까 황국도 이런 스님이 갈로해가지고 위재성야.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재석, 불교설화에 나오는 재석이라고 자기가 갈로열고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보니까 이거는 불교 설화니까 이건 신화화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는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또 살려놓은 거예요, 삼국유사를. 그러면 우리 삼국유사 못 보죠. 자, 그래서 위지신시오. 그런데 그것은 백두산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바로 신성한 도시, 신의 도시. 그리고 신위 환웅천왕. 환웅을 천왕,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높은 왕.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환웅이 왕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느릴 장자,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시고, 이런 참모들을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아, 곡식을 주관하고, 왕명을 주관하고, 질병을 주관하고, 형배를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고, 주 인간 360여사, 인간이 살아가는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해가지고, 제세이와, 이 세상을 그죠? 진리로서 교화를 해서 인간을 복되게 했는 이런 이상을 실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홍익인간 제세의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일본 놈들이 황국을 환인으로 막 뭉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환인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 아들이 당군이다. 이거는 한 집안 이야기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내용, 이 이야기의 속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풍백, 우사, 운사, 주곡, 주명, 한 집안에 아버지, 아들, 손자가 사는데, 거기서 뭐 왕명을 출납하고, 아버지 왕명을 오늘 말씀하시죠. 주형벌, 둘째가 잘못했는데 형벌을 내리시죠. 이런 거 합니까? 이게 전부 국가 경영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의 이런 거, 그때에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굴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을 찾아왔다. 뭐 그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위서를 따서 고조선이 나라가 건국되었다. 그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옛 기록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그죠? 신시를 건국했고, 거기에서 이런 국가 경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웅호 이족, 그죠? 웅족과 호족이 찾아와가지고 두 족속 토착민들한테, 그죠? 뭘 했냐? 쑥 마늘을 주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라 그랬어요. 수행을 해라. 요 와가지고, 그죠? 선진 문물을 가지고 환웅족 이주를 해오니까 토착민들이 거기 가서 뭔가 좀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것이 뭘 가르쳐 줬다? 수행하는 걸 가르쳐 줬다 이겁니다.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몸을 정화를 해가지고, 그죠? 인간의 신성을 밝히는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인간이 정말 내재되어 있던 인간의 그런 잠자는 유전자를 다 깨는 진정한 인간으로, 인간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걸 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곰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갖고 애를 낳았다. 곰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래서 웅족과 그래서 웅족은 성공하고 호족은 실패했다 이거죠. 그래서 웅족과 환웅족이 결합을 해가지고 배달족으로서 우리 한민족의 출발이 되었다. 그게 바로 개천이다. 개천. 환웅께서 배달이라는 나라를 여신 것이 개천이라고 하는 거죠. 개천. 아니, 건국, 나라를 열었으면 건국을 했다 그러지 왜 개천이라고 합니까? 우리 사관은 뭡니까? 아까 대한사관이라고 그랬죠.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무슨 지배자가 무슨 왕권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뭐 영역을 넓히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사관이나 중화사관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뭐예요? 모든 인간을 어둠을 밝히고 광명하게 만드는 그런 홍익인간의 그런 이념으로서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역사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출발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군왕금은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웅족 출신의 나중에 웅족 출신에서 그래서 웅족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호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위대한 곰족의 후예다. 그래서 한민족이 건너간 큐슈 같은 데는 이 쿠마, 고문자를 쓴 그런 지명들이 많거든요. 그 자부심이 담겨가지고. 그래서 그 곰족에서 당군왕금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상무유사 고조선기 핵심 이야기입니다.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가져갖고 고조선 건국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한 번 더. 그리고 이 고조선이 한 1500년간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1500년, 네 자리 숫자나 되는 긴 영년이었다라는 것을 다른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가 짧게 붙입니다. 짧게. 그 다음에 또 자료를 가져가 붙이는데 뭐냐. 사마천 사기, 또 고기를 해가지고 보험기자, 사마천 사기 보니까 보험기자와 조선. 기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가 좀 권위 있는 역사서니까 이걸 또 갖다 붙여요. 이런 스님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러면 당군왕금이 흥망성쇠가 있는데 고조선이 언제 망했냐? 당군왕금이 1908세를 살았다. 이걸 갖다가 또 여기 붙이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다 나오는 거죠.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못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번에는 사마천 사기하고 당 배구전을 또 그 역사 사료를 떼와가지고 뭐냐면은 한삼군을 이야기합니다. 한삼군. 한나라가 그 식민지 군영을 설치했다. 근데 얘는 또 한사군이 아니고 한삼군이에요. 삼군을 이야기합니다. 현도, 낙랑, 대방. 진번 어디 달아놨어요? 이게 다 어디냐? 아까 낙랑 수성현이 있던 그 요서죠?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 있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료, 이것저것, 이게 이제 상무사 고조선기가 하나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양도 많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우리 한국인들이 쓴 역사서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우리 한민족이 처음 출발한 이야기, 개천 이야기, 그게 바로 요거다 이거죠. 이거는 당군 이야기고, 이거는 환웅의 이야기거든요. 환웅의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이걸 갖다가 무식하게 그냥 곰이 어떻게 했다, 호랑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제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 한민족의 개천 이야기.
자, 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다음 달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서 역사 공부를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것처럼 역사 공부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원이 되시는 분들을 여기서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 경치 좋은 여기서 그죠? 같이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결집을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우리 그 역사 광복군들은 우리 본래의 역사를 상위부사 고조선기 오늘 뭐 다 보지도 못했지만 이걸 통해서 또 이제 환단국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수집한 그 사료들을 모아서 일본이 만든 그 조선사 그거 보고서 역사를 봐야 되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그죠? 예로부터 전해오는 살아남은 그 우리가 쓴 우리 역사서 그걸 보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70여 년을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대한 사랑의 위대한 역사 광복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역사 공부는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열강을 해주신 전기훈 교육위원님께 다시 힘차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